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런 커트선이 있어요. 이런 커트선이 있으면, 자, 얘는 뭐라고 했죠? 매끄러운 부분. 얘는 뭐죠? 거친 부분. 거친 부분이죠. 얘는 뭐예요? 무게선이죠. 왜 무게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인 느낌을 다 봤을 때, 끝에 모발이 여기가 가장, 끝에 머리는 어때요? 중간에 매끄러운 부분 무게선 때문에 다 붙어있죠. 붙어있는데, 이 끝에 머리가 끝나는 지점에 보면 머리가 계속 쌓여 있어요. 자, 이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를 보니까, 자, 여기는 얇죠? 끝선은 어때요? 두껍죠? 모발도 똑같아요. 모발도요, 자, 여기 선생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중간에는 얇은데, 끝에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두툼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에 만나는 그 선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툼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무게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저희 MMS 박애선 커팅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1차는) 뭐죠? 떨어지는 선에서 맨 밑에 있는 선을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요,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만나는 경계선을 저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무게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는 V라인을 잘랐죠. V라인 잘랐죠? V라인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V라인을 자를 때 기준선이 뭐였었어요? 뭐부터 잘랐었어요? 기준선. 2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잘랐죠. 그쵸? 2차 가이드라인에 2차 가이드라인을 첫 번째로 잘랐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선을 기준점에서 자연분배해서 프렌치 컷을 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커트를 하고 이렇게 들어서 커트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들어서 커트를 했는데 우리는 이 들어서 커트한 거를 뭘 하기 위해서 커트를 했던 거예요? 각도를 들었던 것들은 1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기 위해서 커트를 했던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기 위해서 커트를 했던 거예요. 각도를 들어서 커트를 한 거는 2차 가이드라인에 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층을 냈던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1차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선정해서 커트를 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자, V라인을 자를 때는 기준선이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고 내가 방향성을 잡아서 2차 가이드라인을 해서 기준선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자연분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프렌치 컷으로 해서 라인 정리했죠? V라인을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커트선이 예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내가 2차 가이드선을 자연분배해서 커트라인을 잡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은요, 자연분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원넥스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원넥스 하나만 빼고는요, 나머지 모든 머리는 2차 가이드라인은 자연분배를 잡을 수가 절대 없어요. 직각분배나 변이분배를 해서 층을 내가 레이어를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할 것이냐 리버즈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포워드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후대각이 나오고 컨벡스가 나오고, 리버즈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대각이 나오고 컨케이브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대각 아래로 할 것이냐, 앞으로 똑바로 할 것이냐, 대각 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컨케이브와 컨벡스의 그 깊이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그쵸? 달라졌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V라인을 자를 때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1차 단발이잖아요. 1차 단발인데 내가 2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차 단발이에요. 1차 단발은 뭐죠? 단발? 단발은 보부잖아요. 그쵸?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층이 많이 없는 단발이잖아요. 일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일자로 뚝 자르는 머리예요. 그쵸? 그러면 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머리예요. 층이 있는 단발이 있을 수도 있고 층이 없는 단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먼저 2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 될 수 있느냐, 1차 가이드를 내가 잡고 나서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는 게 내가 더 쉬운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쵸? V라인일 때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그쵸? 근데 1차 단발을 자를 때는 이제 무게선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밥이잖아요. 밥이라는 특정적인 1차 단발이라는 내가 문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게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위를 하려면 내가 무게 커트를 하려면 무거운 것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에 1차 가이드라인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요? 층을 내시면 돼요. 레이어를. 근데 레이어를 층을 내시는데 이 층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층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커트는요, 이 층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층을 도대체 어떻게 낼 것이냐. 자, 그냥 일자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일자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층 아닌가요? 이건 층 아닌가요? 이건 층 아닌가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층은 이뻐요, 안 이뻐요? 사각이죠? 사각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층을 내면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런 층 밉죠? 그쵸? 어때요? 살짝 올라가는 이런 층 내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자, 그러면 이거 양쪽 다 해당이 되는 이런 층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쵸?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잖아요. 그럼 이런 층을 우리는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층 우리 안 낼 거잖아요. 이런 층 우리 안 낼 거잖아요. 이런 층 우리 안 낼 거잖아요.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층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층을 내줘야죠. 그쵸? 자, 이런 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층을 원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뻗치는 머리, 뒤집는 머리. 뒤집는 머리는 이런 층이 나와야지 예뻐요. 앞에 짧은 것보다 옆에가 층이 안 나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잘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길이 부분이 있으셔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이쁘신 부분이 있어요. 다. 이런 머리들.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런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분이나 요분이나 조분이나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 지적한 거 맞아요. 네. 저런 머리가 어때요? 지금 이런 머리인 거죠. 단발이잖아요. 밑에 무겁잖아요. 지금 무겁잖아요. 그쵸? 무거운데 어떻게 그 층을 내느냐. 지금도 머리 손질 잘 되죠? 부드러워요? 지금 며칠 됐죠? 2주 됐나요? 네.
파마가 어떤 파마를 했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모발이 안 가늘어지죠? 열펌을 잘하는 거는요, 모발이 안 가늘어지게 하는 게 열펌을 잘하는 거예요. 그 파마가 그냥 가격대는 좀 비쌌죠. 비쌌는데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가늘어진 거예요. 안 가늘어지게 하는 파마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가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늘게 하는 파마는 싼 파마고요. 모발이 안 가늘어지게 파마하는 파마는 비싼 파마예요. 그래서 약도 비싸요. 약값도 질나게 비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준선 파악을 우리는 먼저 하셔야 돼요. 기준선 파악. 그러면 기준선은 뭐죠? 자, 기준선. 첫 번째가 정중선. 정중선부터 우리 시작하셔야 돼요. 자, 내려와서 뭐예요? 호리존탈. 호리존탈로 기준선 잡습니다. 기준선 잡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를 아셔야 되냐면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평행과 비평행을 아셔야 돼요. 평행과 비평행을 아셔야 돼요. 또한 여기에서 필요한 자연 분배, 변이 분배, 직각 분배,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자 단발이 되겠죠? 일자 단발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블록으로 나눠요. 투섹션으로. 투섹션으로 나눠서, 자, 밑에를 크레스트 윗부분을 삥 돌아가지고 위에 머리는 묶어요. 묶고 그 밑에 머리를 다 빼내요. 다 빼내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기준선을 잡아서 호리존탈로 해서 딱 내리는데 뭘 해요? 자연 분배. 자연 분배로 라인을 다 잡습니다. 다 잡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행을 갈지 비평행을 갈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를 조금 길게 자른다. 여기 선생님처럼 앞에를 길게 자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비평행을 가시면 돼요. 비평행을 가시면 돼요. 내가 앞에를 짧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워드 비평행을 가시면 되고요. 내가 뒤로 짧게 가고 싶다. 그러면 리버스 비평행을 가시면 돼요. 비평행은 두 가지가 있죠? 그쵸?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스로 갈 것이냐. 그쵸? 이거는 우리 언제 많이 사용해 먹었어요? 다만 기능사 시험 볼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똑같이 자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사도를 자를 것인지 스파니엘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수평을 자를 것인지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능사 시험 볼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따라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내가 평행을 갈 것인지 비평행을 갈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쵸? 다 잘라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2차 가이드라인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얘가 뭐예요? 기준선. 기준선. 딱 끝났습니다. 그쵸? 빗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빗질할 때는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딱 하고 항상 뭐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내 손가락은 똑같은 동작을 취하면서 내 몸은 움직이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한 번 빗질할 때마다 내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해서 빗질을 했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게 서 있는 위치와 빗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빗살은 빗 등으로 빗질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빗살로 빗질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빗 등으로 하시면 이 목선에 의해서 어때요? 목선에 의해서 빗 등으로 빗질을 하시면 속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머리가 짧아져요. 아니 길어져요.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빗 등으로 빗질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빗살로 빗질을 해서 내려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는요. 자세는 항상 똑바로. 고개 자세는 항상 똑바로 한 상태에서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